잡스 시대의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현재 팀 쿡의 아이폰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작은 화면에 한 손 조작이 가능하길 바랬던 잡스와는 달리 팀 쿡의 아이폰은 더욱 크고 시원시원한 화면을 추구했으니까요. 물론 본격적으로 화면이 커진 아이폰 6부터 애플은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자랑하며 몸집을 불려나간 것이 사실이지만 그 반면에 예전 아이폰 특유의 아기자기함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죠.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작은 화면에 대한 니즈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올해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중에서 가장 작은 아이폰을 내놓은 것이죠. 이 아이폰 12 미니는 공개가 되고 나서부터 작고 강하다는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고 저 또한 프로 버전보다 오히려 이 미니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녹조, 벚꽃, 터치 오류, 번개 현상 등등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꽤나 많은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요. 2주 동안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해 보았는데 프로 버전의 아이폰보다도 훨씬 만족스러웠던 부분도 있었고 반면에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오히려 단점이라고 생각이 바뀐 경우도 있었어요. 오늘은 이 아이폰 12 미니를 사용하면서 어떤 점들이 좋았고 어떤 점들이 아쉬웠는지, 그리고 LTE를 사용했을 때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디스플레이 이슈들 사이에서 신압으로는 양품을 뽑은 신의 손일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아이폰 12 미니입니다. 아이폰 12 미니 리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당연히 이 미니의 크기와 무게였습니다. 아이폰은 8 플러스 버전부터 무게가 200g을 넘어갔고 10S 맥스가 나올 때는 208g까지 무게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지나치게 무거운 무게 때문에 많은 유저,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는 바로 무게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장점을 보여줍니다. 133g 정도인데 이 정도면 138g을 가진 아이폰 7과 거의 같은 무게라고 할 수 있죠. 두 손으로 사용을 하던 한 손으로 사용을 하던 손목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무게가 가볍다라는 부분보다도 상하단의 무게 배분, 즉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아서 한 손 사용 시 폰이 앞쪽으로 쏠리지 않는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가벼운 무게 때문에 옷에 넣고 다녀도 굉장히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간단한 테스트를 위해 수트, 트러크 자켓, 청바지, 깔깔이, 방진복 등등을 입어보았는데요. 먼저 바지를 입었을 때 저 같은 경우 저는 테이퍼드 핏의 바지를 좋아하는 편인데 바지 주머니에 미니를 넣었을 때 정말 너무나 편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바지 주머니가 축 처진다는 느낌도 전혀 없었고 미니를 주머니에 넣고 걷는다던가 의자에 앉아도 굉장히 편하다고 느껴졌어요. 이 정도면 요즘 유행하는 와이드핏의 바지 주머니에 미니를 넣게 되면 더더욱 편하다고 느껴지시겠죠. 뒷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굉장히 편했고요. 다만 몸에 딱 맞는 슬림핏이나 스키니진 같은 경우에는 의자에 앉았을 때 약간 거슬린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상의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는데 패딩이나 코트 같은 옷들은 물론이고 상대적으로 얇고 봄, 가을에 입는 트러커 자켓이나 블레이저, 가디건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 사용해도 티가 잘 나지 않고 활동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만 매우 얇은 셔츠 타입은 미니를 주머니에 넣었을 때 약간 처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요. 이런 식으로 아이폰 12 미니는 무게라는 부분에서 다른 아이폰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한 두각을 보여주었는데요. 의외로 무게가 아닌 크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생각보다 컸기 때문이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실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이 정도면 충분히 작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폰 SE1보단 살짝 크고 기존 홈버튼 아이폰의 규격이었던 SE2보다는 약간 작은 사이즈인데 한 손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약간 어설픈 구석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화면 왼쪽 상단을 터치해야 하는 경우에 SE1은 그립을 한 상태에서 터치가 가능하지만 이 미니는 SE2처럼 그립을 약간 푸른 상태로 만들어야 왼쪽 상단 터치가 가능해서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불편하시다면 옵션에서 화면 상단 간편 접근이라는 옵션을 켜주시고 폰의 아랫부분을 살짝 내려주시면 한 손으로도 편하게 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 미니의 가로폭이 정말 한 손에 쏙 쥘 수 있는 SE1 모델보다는 SE2와 더욱 가까운 편이어서 기존 4.7인치의 홈버튼 아이폰을 사용하셨던 분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폰의 그립감과 큰 차이를 느끼시기 어려울 것 같고 아이폰 SE1이나 5 시리즈의 그립감을 원하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이 크기에 대해 만족하시겠지만 아이폰 유저의 경우 굉장히 매니악할 정도로 작은 사이즈를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편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매장에서 직접 손에 쥐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손 사용이 아이폰 5 시리즈나 SE1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한 손 사용을 꽤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돼서 특히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 시 남은 한 손으로는 손잡이를 잡고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거나 급출발을 할 때 훨씬 안전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이번 아이폰 12 시리즈는 유독 디스플레이 이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미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많은 리뷰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뤄주셨는데요. 저도 테스트를 해본 결과 벚꽃이나 녹조, 오줌 현상은 없었지만 화면이 깜빡거리는 번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1 시리즈와는 달리 12 시리즈에서는 일반 모델에도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주었는데 어두운 부분에서 번개 현상이 있다는 부분은 불쾌한 부분이긴 했어요. 특히 OLED가 가지는 최대의 강점이 검정색의 표현, 즉 리얼 블랙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개 현상으로 인해 이런 장점이 줄어드는 느낌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의도적으로 번개 현상을 찾으려고 작정하고 테스트 환경을 만들어서 보는 게 아니면 실생활에서는 번개 현상을 인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11 프로 당시에 녹조 현상이 있었음에도 iOS 업데이트로 해결이 된 걸 보면 이번 12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이슈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해상도가 아이폰 11 시리즈에 비해 커지면서 더욱더 선명하고 또렷한 화면을 볼 수 있는 부분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해상도는 커진 반면 화면의 크기는 작아지다 보니 1인치당 픽셀의 개수를 알 수 있는 PPI를 보아도 이번 4개의 아이폰 12 모델 중 미니가 가장 높고요. 화면 크기도 저는 영상을 시청하기에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참고로 저는 아이폰 SE2를 실사용하던 사람인데 실제로 크기를 비교해 봐도 폰 크기는 미니가 더 작은데 화면 크기는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키보드의 크기를 보았을 때도 쿼티 키보드를 기준으로 SE2와는 거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어요. 입력을 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편해요. 따라서 4.7인치의 화면을 가진 홈버튼 아이폰을 사용하시던 분들 중 화면 크기에 불만이 없으셨던 분들이라면 사용하시는데 크게 불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실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테크 리뷰어 테크몽님도 한번 언급해 주신 부분인데 글자가 너무 작다고 느껴져서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는 옵션을 킬 경우 몇몇 앱에서 화면과 규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유튜브 어플의 경우 이런 식으로 상단 영상이 잘리거나 메뉴 터치가 되지 않고 화면 아래쪽을 보아도 이런 식으로 하단바가 메뉴를 가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카카오 뱅크나 배달의 민족이 같은 경우에도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상하단에 렛터박스가 두껍게 생겨서 옛날 홈버튼 아이폰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상당히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앱들도 많았지만 사실 앱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떤 앱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미니의 화면을 확대해서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2 미니의 가장 큰 단점을 말해야 한다면 저는 콕 집어서 배터리라고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5G 자동이 아닌 LTE 모드로 사용을 계속했는데요. 미니의 경우 다른 아이폰 12 모델과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배터리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었거든요. 역시나 그런 만족스러운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퇴근을 하는 오후 3시, 4시가 정도가 되고 폰 사용량이 늘자 배터리가 급격하게 소진되기 시작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다만 상대적인 개념으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법한데 특히 아이폰 6, A 시리즈까지 열심히 존버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미니의 배터리 성능이 크게 불만스럽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하던 SE2에 비해서는 체감적으로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용 패턴이라는 것이 워낙에 광범위한 부분이다 보니 쉽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인 메신저와 웹서핑, SNS를 위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사용하시기에 준수한 정도의 배터리는 된다고 생각이 되었고 고사양 게임을 하거나 영상 시청, 인터넷 방송과 같은 스트리밍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92%가 충전된 상태에서 검은 사막 모바일을 1시간 동안 구동했을 때 70%가 되었고 곧바로 유튜브 스트리밍을 1시간 동안 틀어둔 결과 53%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은 잘 하지 않고 보통 웹서핑과 영상 시청을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도 충전을 하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수준이었지만 회사나 학교에서 중간에 한 번 정도만 충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다면 크게 무리가 가는 배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도 회사에서 추가적으로 1시간 정도만 충전을 하니까 그래도 사용하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애플이 A14 바이오닉을 과신한 나머지 배터리 용량 자체를 넉넉하게 넣어주지 않는 부분은 분명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니가 아닌 일반 12 모델을 보아도 아이폰 11에 비해 아이폰 12는 배터리 용량이 오히려 더 적거든요.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너프를 먹은 부분이죠. 그 외의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여쭤봐 주셨는데
미니가 가지고 있는 스펙 안에서는 그래도 꽤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해요. 망원이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사진을 찍어 보았을 때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동시에 잡아내는 HDR 기능도 매우 좋은 편이고, 선예도 면에서도 12 프로와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분하시기 쉽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인물 모드의 경우 12 프로에 비해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투명한 물체를 찍어 보았을 때 라이다 센서가 있는 12 프로에 비해 피사체와 배경을 분리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영상 면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돌비 비전 영상 촬영이 30프레임까지만 촬영 가능하다는 부분은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10비트라는 부분에서 보정이 조금 용이할 수는 있겠지만 다이내믹 레인지 부분에서는 돌비 비전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교양 있는 표현으로 돌비 비전은 거의 야매 수준입니다. 정말 품격이죠. 두 번째는 바로 손떨방인데요. 기존의 아이폰 영상 촬영의 최대 강점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바로 손떨방이었습니다. 근데 이 미니의 손떨방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미니의 크기와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것인지는 잘 몰라도 12 프로를 포함한 전작이 무거웠던 아이폰들에 비해 손떨방 성능이 다소 아쉬운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몸체가 작아서 울림통 자체가 약하다 보니 프로에 비해 조금은 빈약하다는 것이 느껴지긴 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지는 않았지만요. 나쁜 스피커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12 프로를 리뷰할 당시에 11 프로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렸지만, 이 미니 같은 경우엔 조금 다른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이슈가 워낙 많아서 조금 꺼림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iOS 업데이트로 해결이 되고 배터리 부분에서 타협이 가능하시다면 저는 바로 전작이었던 아이폰 11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도 12 미니를 구입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가벼운 무게, 정말 좋은 그립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만족감을 느끼게 해줬거든요. OLED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던 부분도 정말 좋았고요. 물론 이번 애플의 엉망이었던 QC와 품질 문제를 실드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혼나야 하는 건 맞아요. 아이폰 12 미니는 분명 핸드폰에 불과한 존재이고 제품에 대해 감정이입을 하거나 실드를 칠 생각도 없다고 생각하며 좋아하는 사람을 주변에 소개해주듯 포장을 할 필요도 전혀 없는 존재입니다. 여태까지 저도 그래왔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번 아이폰 12 미니에 대해 이상한 만족감이 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품의 스펙, 성능, 가격 등등을 비교해서 드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만족감이 아닌 그냥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는 매우 감정적인 만족감을 이 미니에게서 많이 느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미니를 욕하고 구박할지라도 저는 미니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12 프로보다 훨씬 더 만족하며 사용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문과 출신의 테크 전문가 신하브로였습니다.